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또 오늘 2시 영상에서 찾아뵙습니다. 시장이 오늘 재미가 좀 없네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지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힘이 좀 빠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뭐 약간의 매도를 좀 보이면서 시장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으로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죠. 특히 하나오션, 물론 뭐 다른 조선주까지 다 전반적인 약세는 아닙니다만, 하나오션의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밀리면서 특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아주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그 AI 관련주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가지고 이들 종목은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죠. 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카카오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좋을 뻔하다 말으셨죠. 카카오 주가가 아침에 오픈 AI하고의 협업 문제, 이 카카오톡에다가 안에다가 얻는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되면서 아침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이렇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가 있죠. 물론 오늘 카카오가 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아침보다 상승의 힘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 채널에는 카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카오와 관련된 얘기를 또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빡빡빡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좋은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제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영상이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제가 한번 되짚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카카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거를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저께도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렸죠. 이 AI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책 수혜주로서의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를 다 한번 어제 이제 얘기 드렸고, 제가 이제 종목을 7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LG CNS, 삼성 SDS, 한컴, 그 다음에 포스코 DX, 솔트룩스, 뷰노. 제가 솔트룩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요걸 제가 꼽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 종목들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책적으로 볼 때, AI 고속도로와 관련돼서는 LG CNS하고 삼성 SDS, 그 다음에 네이버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정부가 공공재의 AI 발주가 늘어날 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한컴과 LG CNS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서는 포스코 DX, 그 다음에 중소형 주지만 기술력이 좋은 솔트룩스, 지금 실적은 안 좋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오늘 주가가 현재 시간에 4.7%, 4.8% 오르고 있네요. 최근 처음에 말씀드린다면 주가 움직임 좋죠. 뷰노도 의료 AI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약 AI가 아니라 의료 AI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 얘기 드렸어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처음 공개한 종목이죠. 제가 오늘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장 6개월, 단 6개월 정도 단기, 길면 1년 정도까지도 주가가 계속 완만하게, 제가 막 이게 급등 주고 날아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 좀 중기적 투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 왜 시작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삼성 SDS가 어제는 제가 이제 뭐냐면 미국의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보통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조금 반등하다가 전저점을 한번 깨더라, 주가가 직전저점 주가 수준을 깨고 내려간다. 그 다음에 거기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회복을 보이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거래량이 타지면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금 화면에 보는 차트는 삼성 SDS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얘기 드린 게 뭐 한 가지라도 틀린 게 있으면 저를 갖다가 힐난하고 돌을 저한테 짱돌 던지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직전 저점을 살짝 깼어요. 주가가 그죠? 살짝 깼습니다. 아주 살짝. 문제는 뭐냐면 그때 거래량이 어떠냐? 감소해 있죠. 거래량이 원래 직전 저점을 깰 때 보통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감소했죠. 그러면 이제 직전 저점을 회복을 했죠. 거래량이 약간 증가하죠. 자, 오늘 21선 돌파하고서 21선 위에서 강세가 나타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그냥 막망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만만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조금 밀리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전고점을 직전 고점. 그러면 얘를 보면은 삼성 SDS로 본다면 한 16만 원 되겠네요. 이제 16만 원 정도쯤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도 좀 점검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보면 네이버 보자고요. 네이버도 똑같은 흐름이죠. 삼성 SDS하고 똑같죠. 보시다시피 자, 전저점이 여기 구간인데 그죠? 자, 전저점을 살짝 깼었죠. 거량이 어떻습니까? 줄죠? 맞죠? 근데 이제 전저점 회복이 됐죠? 맞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빵 하고 날아가지 않아요. 붕 하고 날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그러니까 뭡니까 방송 어제 거 시청 못하신 분들은 어제 거 한번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가 지난 3월달 4월달부터 움직이면서 3배 갈 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어제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크게 가는 종목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는데 자, 네이버 똑같죠. 아까 삼성 SDS랑 똑같죠. 여기서 또 우리 또 채널에 그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LGCNS 똑같죠. LGCNS도 최근에 전저점을 살짝 깼었죠. 그렇죠? 여기서 요거 전저점 살짝 깼는데 거량이 어떻습니까? 없죠. 전저점이 회복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냐면 21선 아직은 얘는 좀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21선 곧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또 그럼 막 뻥 날아가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중소형주에서 꼭 좀 이거는 좀 빼놓지 말고 보시라고 하는 종목이 솔트룩스죠. 똑같아요. 전저점 깼죠, 얘도 그죠? 직전 저점을 깼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이고 자, 여기를 깼었죠. 거량이 어떻습니까? 없죠. 이제 회복됐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강하죠. 이제 살살 움직이는 거죠. 거량이 약간 형성되면서 이제 살살 움직여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다른 종목들 다 그렇습니다. 뭐 한컴 똑같고 뭐 다 똑같습니다. 오늘 한컴은 조금 약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혀 상관없어요. 결국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느냐는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이버가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익률 면에서 본다면은 대신에 수익률 면에선 대장주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건 대형주들끼리니까 대장주의 수익률보다는 좀 처져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 그러니까 2등주, 3등주, 4등주의 흐름이 추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진다. 아시겠죠? 요거까지만 점검을 할게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자, 카카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카카오가 오늘 이제 어제 발표, 이건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건데, 자, 이게 이제 카카오하고 오픈 AI하고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을 한다. 맞죠? 이건 지난번부터 이전부터 이거는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거가 이게 네이버니 뭐니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다가 자기들이 자사해서 개발을 하는 AI가 유료화를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뚜렷한 해답을 못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AI 많이들 하고 있죠. 뭐 네이버도 지금 하고 있고 뭐 NC 소프트도 하네. 뭐 또 한국컴퓨터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써버린 AI 이거는 유료의 개념이 아니라 무료의 개념이에요. 대통령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AI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꿈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돈이.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러면 AI 관련주들을 소개를 하냐? 저보고 이제 반문을 하시겠죠? 걔들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걔들도 뭐 나라고 하는 거는 별개로 뭐냐면 자기들도 또 유료 서비스를 하겠죠.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에 보급되면서 이 뭡니까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런 게 생길 때 그때 당시 유료 모델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먹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검색 엔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광고가 붙으면서부터 유료 모델이 정착이 된 겁니다. 원래 이메일을 갖다 유료로 하네 5만 뭐 개소리 잡소리 많았는데 결국은 제대로 정착된 게 그건 없어요. 결국 검색 엔진이라는 게 구글이 갖다 놓은 플랫폼에서 그거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검색 엔진이 결국은 가장 큰 주된 수입원이 된
역할한 겁니다. 네이버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실적은 좋았는데 왜 주가가 곤두박질 쳤냐? 바로 그 검색 엔진의 실적이 당초 예상과 기대치보다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이제 각설하고. 자, 카카오하고 오픈 AI가 공동 사업을 함으로써 있는 시너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 자산, 이 두 회사의 핵심 자산은 역시 제일 큰 거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도 매력적인 회사죠. 4,900만 거의 5천만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카카오페이와 뱅크라는 금융계통의 계열사. 뭐 페이는 금융사는 아니죠. 준금융이죠. 뱅크는 은행이니까 이건 완전 금융사고, 그 외에 멜론, 웹툰 등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그게 강점인 회사죠. 카카오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자회사 플랫폼, 이 자회사의 이 라인업 자체는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가장 핵심은 뱅크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국내에서 최정상급입니다. 카카오가. 그게 이제 네이버하고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네이버는 라인이 해외 쪽 기반이지만 카카오는 국내 기반이에요. 어쨌든 한국 내에서 로컬 업체라는 오명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내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카카오가 더 좋은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픈 AI는 뭐 잘 아시다시피 챗 GPT를 가지고 있죠. 글로벌적인 애입니다. 얘는 글로벌 스타. 카카오는 로컬 스타, 한국 내의 스타 정도 되는 애죠. 그러면 이게 둘 간에 뭉치는 거에 어떤 이득이 서로 있어야 되니까 만났겠지. 응? 그러면 이제 뭐냐면 카카오는 글로벌 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 AI를 그 발판 삼아서 글로벌 단으로 다 이름을 알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 얘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서 뉴욕에 가셔가지고서 미국 사람한테 카카오톡 혹시 알아요? 물어보세요 한번요. 에? What? What? You had been are you crazy? 이 소리 듣지. 그게 뭐냐고 묻겠죠. 로컬 업체예요, 로컬 업체. 그러면 미국 뉴욕 가가지고서 챗GPT 알아요? Do you know 챗GPT? 하면 yes.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얘는 글로벌 단 기업이고 얘는 로컬 기업이라는 거지. 문제는. 그러면 이게 둘 간의 의존도, 서로의 상호의 의존도를 놓고 본다면은 카카오는 의존도가 높을 뿐이 없어요. 일단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오픈 AI가 이제 막 신성으로 떠오른 기업이지만 얘는 전 세계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의 AI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의존도를 놓고 본다면 카카오는 오픈 AI한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의존도가 떨어져요. 아니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 오픈 AI의 의존도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 파트너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언론이 문제니까. 언론이 무슨 뭐 오픈 AI가 챗GPT가 뭐 한국에 와가지고 카카오톡한테 5천만 가입자의 등을 얻고 어쩌고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냐면은 오픈 AI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메뉴에 챗 GPT를 다 설정해서 메뉴를 깔 수 있게끔 이미 협업이 돼 있어요. 한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야.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지. 근데 이미 굵직굵직한 진짜 글로벌 단 IT 기업하고 이미 제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그러는 와중에 아시아의 진출에 교두보적인 역할로다가 카카오를 어떤 테스팅 베드용으로다가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테스팅 베드가 왜 될 수가 있냐? 카카오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5천만 가입자. 엄청나죠, 그것도. 적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수혜를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 저도 뭐 국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 국뽕이 차오르는 막 영상 보면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걸 다 떠나서 뭐냐면 객관적으로 봐야죠. 팩트에 대한 부분을. 카카오한테 더 큰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 입장에서는 좀 보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어제 그 플랫폼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나온 뉴스가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맞죠.
근데 주가는 왜 가다가 멈칫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도로 내려오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건 다 나중에 어쨌든 반영될 재료가 되겠죠. 나중에 반영될 재료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김범수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김범수의 그 뭡니까 그 형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냐면 김범수 이게 재밌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다 분석을 하고 또 여기저기 주변에도 확인하고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저 리서치하고 취재까지도 하면서 왜냐면 저는 늘 얘기했지만 객관성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의 개인적 생각만 가지고서 잘못 드리븐을 걸어버리면은 여러분한테 오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최종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김범수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될 때 경영에 퇴진된다. 유죄 확정되면 어쨌든 경영에서 물러나게 뭐 지금도 뭐 물러나 있지만 완전히 뭐 손을 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충격을 받을 수뿐이 없죠. 하지만 이후에 지배구조가 재편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김범수가 유죄 확정되면 뭐 깜빵 가거나 뭐 1심에서 어쨌든 형량이 나오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푹 빠졌다가 외려 반등을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김범수가 이렇게 돼서 아웃되면서 이렇게 돼서 아웃되면서 회사가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죄를 받는 게 낫죠. 그러면 유죄 받으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매각을 해야 되고, 그죠?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카카오 지분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도 다 드렸잖아요. 왜 어떤 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저 대주주가 저 징역형이나 무슨 뭐 벌금형이든 간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카카오뱅크가 저기를 하냐? 제가 그때 법 조문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이건 강제적인 조항이다. 카카오가 10% 미만으로 지분을 줄여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은 어쨌든 김범수는 나가야 되고 빠져야 되고 외려 그게 나중에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기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김범수가 무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다가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김범수가 1심 무죄가 받았다고 해서 2심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끌고 가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역설적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적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디스카운트용이 되고 대신에 뭐냐면 김범수가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겠지만 카카오한테는 계속적으로 걔들도 마찬가지에 한번 쭉 하고 급등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어라 아직 1심뿐이 안 끝났네 2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계속 달고 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국정농단 이번에도 이제 또 국정농단이죠. 30억 저 카카오 모빌리티가 30억 제공한 거 이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도 타협 이게 뭐냐면 김범수가 지분을 축소하고 경영일선에서 후퇴. 그러니까 지분 축소라는 게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제는 뭐 아주 대놓고 나옵니다. 대놓고. 김범수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걸 빨리 전달드렸는데 뭐 챗GPT 오픈 AI의 인수부로 거론되네 뭐네. 이제는 뭐 가설이긴 하지만 아주 이제 한 발 더 나가죠. 만약 카카오가 구글에 인수된다면 가설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설로 다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뿐이 없어요. 왜? 김범수는 곧 카카오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범수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만두는 게 결국 카카오가 그 정체성, 사업의 정체성과 그 기업의 캐릭터라이징이 후퇴하는 꼴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와 또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안도하는 움직임하고의 좀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에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그 혼조 양상을 좀 보일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쉽게 얘기하자면 그 좋은 호재, 오픈 AI하고 그 협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거 진짜 뭐냐면 카카오 같이 무거운 종목도 주가가 한 최소한 7%에서 최대 10%까지도 급등할 수 있는 호재예요. 근데 왜 못 가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점점 갈수록 문제는 뭐냐? 김범수의 그 창업주의 선고 날짜가 다가오죠. 10월 20일이니까 물론 아직은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죠. 한 달 반, 한 달 반, 그죠? 한 달 반 남았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무런 어떤 대응 없이 선거 결과를 보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카카오한테는 좀 무거워지는 얘기죠. 어두워질 수뿐이 없는 얘기죠. 그게 오늘 주가가 아침에 강세 출발 이후에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여기서 많이 빠지고 하락하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 사법리스크 국정농단 때의 사법리스크에서 주가 영향받은 거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영향을 받았던 거 20% 넘게 빠져들었죠.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아마 조정이 마무리될 거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정도쯤에서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만 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저가에 매수하지는 마라. 응? 좀 거량이 형성되면서 6만 원이 종가로 회복되거나 아니면 아싸리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 6만 원이 회복될 때 아 내가 좀 물량을 늘리겠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 돈 많아. 그러니까 나는 뭐 밀려도 또 살 거야. 뭐 하신 분이야.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 안 죽는다 절대. 크게 죽지 않는다. 이두저도 귀찮으면 아우 나 그냥 가져갈래. 그것도 괜찮다. 근데 똘똘하신 분이면 좀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때 김범수 얘기 나온 다음에 원래는 온풀법과 관련돼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국내 기업의 한정한 온풀법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고 6만 5천 원에서 저항받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넘지 않으면은 카카오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온풀법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범수 의장 구형됐을 때도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였다가 밑에서 사든지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을 카카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좋잖아요, 카카오. 카카오 얼마 좋습니까? 전 세계 그 글로벌단의 유명한 그 이름도 유명한 오픈 AI 챗GPT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그 메뉴 단추가 들어가가지고 턱 터치하면 카카오톡에서도 AI를 쓸 수 있게 해준다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이건 그죠? 정말 대단한 뉴스예요. 지금 이제 뭐냐면 매각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지금 저도 그걸 알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는 그 기관 쪽에 있는 친구들, 제 후배들이나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신문 기자들도 많이 알고 방송국에 계신 뭐 PD부터 무슨 뭐 그쪽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지금 제가 다 있지 뭡니까 이 그물을 쫙 펼쳐놓고 응? 어떤 그 소스를 지금 잡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이번 주 내내 가장 큰 화제의 중심이 진짜로 김범수 창업주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 뉴스도 찾아보세요. 뉴스에도 여의도에서 뭐 화제. 근데 진짜로 화제예요. 과연 정말로 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메가딜이거든요. 빅딜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메가딜입니다. 지금 HMM을 포스코가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HMM의 진짜 한 대략 가격이 한 8조 원 정도면 될 거예요. 8조에서 9조 정도. 그 포스코에서 인수한다 만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한 15조 들어가야 돼요. 15조 원. 김범수 의장의 지분 플러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그 프리미엄까지 얹어주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 제가 볼 땐 최하 15조 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역대급이죠. 역대급.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M&A가 되죠. 예전에 뭐 하이닉스야 뭐 SK가 뭐 2조인가 얼마 주고서 나중에 뭐 분납 형식으로 했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냐? 충분히 또 있습니다. 충분히. 왜? 그만큼 카카오는 매력적인 기업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밀린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이런 우려감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이상해야 주가를 바로 날려보낼 수는 없지. 뭔가 좀
카카오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난감하죠. 이거를 김범수를 나가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할 때는 이제 뭐냐면은 또 어떤 다음 대응이 없잖아요. 다음 어떤 대책도 없잖아요. 그죠? 김범수라는 사람이 그만큼 카카오의 상징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밀리는 원인인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카카오 주가가 지금 여기서 폭락을 한다거나 이럴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 높지 않고 분명히 카카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대책을 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본다면 이걸 예측하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벌금 형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거는 카카오도 아마 잘할 거고 시장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서도 이 정도 구형이 나오면 최소한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히시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제 올려드렸던 AI 오늘 아침하고 어제 저녁 오후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재생 재생에너지 쪽 그래서 태양광 쪽 좀 보십시오 했는데 태양광이 오늘 하나 솔루션 안 움직이는데 OCI 홀딩스하고 제가 HD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얘기 드렸는데 그들은 움직임이 좋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보이면서 건강도 챙기시면서 그러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주말 영상에서 또 찾아봐야겠는데요.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또 개인들 중에서 요즘에 미국 주식 샀다가 아주 된통 밀린 종목이 하나 있죠. 뭐 서클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이 카카오와 관련돼서 또 제가 만약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긴급하게 영상 편성해 가지고서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구독자가 벌써 5,400분이나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정보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고요. 마치기 전에도 늘 잊지 마시고 잊으신 분들은 지금에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빡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